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오피스 시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죠. 최근 이제 SPI가 이렇게 국내 운용사 그리고 해외 운용사 그리고 자문사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추석 전에 이렇게 오피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오피스 시장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공제 이제 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미국 오피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봤고 앞으로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봐도 이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미국 텍사스 오피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동부의 뉴욕이라든지 이런 도시 그리고 서부의 이제 테크 기반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어떤 그런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양호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재택근무 기준에서 보면요. 이 재택근무 기준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캐스 시스템즈에서 이제 집계하는 어떤 출근율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미국의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민주당이 주로 잡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또 공화당이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재택근무를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신문에 이제 저널에 이제 실린 기사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실제로는 이 공실률이 텍사스의 주요 도시가 더 높다 이런 이제 기사인데 여기 이제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댈러스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25.8% 그리고 휴스턴은 26.4% 오스틴은 이제 24.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뉴욕 오피스 공실률 무디스 기준입니다. 12%의 2배 이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17%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볼 때 이제 텍사스 오피스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재택근무도 아니고 이제 뭐도 아니고 결국 너무 많은 공급이 있기 때문이고 결국 이걸 보면 이 미국 오피스 시장의 어떤 가장 큰 문제, 주된 문제가 재택근무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텍사스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미국 전역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 미국이 오랫동안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공실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텍사스뿐만 아니라 이제 애틀랜타 같은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선벨트 도시,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도시들도 공실률이 이제 높은데 결국 어떤 오피스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런 공급 과잉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 비해서 토지 가격도 싸고 그리고 주 정부의 이제 너슨한 규제 때문에 세금도 이제 좀 낮고요. 디벨로퍼들이 이렇게 호황기가 될 때마다 과도하게 건물을 짓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실제 이제 1980년대나 1990년대 후반에도 이 텍사스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텍사스 같은 지역에는 최근에 이제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도심에 위치한 현대적인 오피스를 선호하고 과거에 이제 텍사스 지역에 1980년대나 1990년대에 지어진 오피스들은 다 대부분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같은 교외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노화된 오피스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제 정보까지 담겨 있는 기사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오피스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집계하는 기관마다 약간 좀 이 수치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제 대도시들은 여전히 공실률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부동산 리서치 회사, 컨설팅 회사 컬리어스죠. 컬리어스가 이제
올해 3분기에 이제 맨하탄 오피스 공실률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 했습니다. 17.9%를 기록했어요. 이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신기록을 세운 수치라고 하고요. 맨하탄 오피스 공실률은 4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코로나19 초창기인 이제 2020년 3월 이후에 약 80% 정도 공실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첫 3분기 동안 이제 총 임대 거래량도 전년 대비 이제 21.4%는 하락을 했고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23년에 총 임대 거래량이 전년 대비 13% 정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나쁜 수치만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순흡수 면적이 이제 마이너스 52만 5천 평방피트를 기록했는데, 이제 2분기에 사실은 마이너스 380만 평방피트를 기록했거든요. 이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이기도 하고, 또 3분기에는 약 650만 평방피트가 이제 임대가 됐는데, 전분기 140만 평방피트에 비해서 좀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지만 또 그 와중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오피스 시장 소식을 오랜만에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